제자를 찾는다는 건 정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비대위 이병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국민비대위에서 어제 방역 당국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비대위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제일교회 병호인단에서 국민고소고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국민비대위의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 정부는 거짓된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코로나 사태에 국민 탓만 하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구상권 청구까지 들고 나왔다. 건보공단의 입을 빌려 55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민비대위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 공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국민비대위는 수차례에 걸쳐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만약 방역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랑제일교회 입장에 방역당국이 어떤 사례와 증거도 밝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 거짓에 근거한 거짓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억압하고 협박하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국민 편가리를 통한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부인가 조폭 집단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 수많은 실정과 부패 비리에도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독재의 모습이고 전체주의의 모습이다. 전지전능한 어버이 수령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오류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수령권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수많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방역 실패에 대한 어떤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또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광화문 국민들을 마녀로 몰고 온갖 언론을 동원해 화형시키고 그 쇼가 끝나고 약발이 안 먹히니 이제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은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정부는 무오류의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비단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주 52시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갑을 털었다.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비리 의혹이 있는 조국을 방어하고자 전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고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멈추라.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을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당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스스로의 무능과 아집과 독선이다. 광화문 국민을 아무리 짓밟고 탄압해도 당신들의 무능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탄압할수록 더 큰 분노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 세기도 더 지난 이념에 박제되어 스스로 독재 파쇼 사회주의의 화석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악랄한 행태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3.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당장 중단하라.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다. 금년 초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들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의 확산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그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다. 정부는 7월 말 8월 초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며 휴가를 권장했다.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방역 실패 책임을 온통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로 그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일의 기약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중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사력을 다해 책임 전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정치 집단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이 책임 전가와 거짓으로 희생양 만들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민심이 돌아서자 바이러스 방역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여론조사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9%까지 추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반전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거짓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의 실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거짓의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향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차분하게 또 속도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피해 국민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매일같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합니다. 온 언론이 입을 맞춘 듯이 신규 확진자 숫자만 국민께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명이었는데 오늘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부와 언론이 오직 신규 확진자 숫자의 단순 변화만 전면에 내세워 알리고 주입시키다 보니 잘못된 인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검사자 수와 함께 발표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은 어제는 없던 감염자가 오늘 갑자기 많이 감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이 양성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검사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한 자신이 양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일상을 살면서 자연 치유가 되어 음성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검사를 많이 해서 양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숫자도 많아지느냐,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4.15 총선을 전후하여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접촉자가 아니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로만 하여 신규 확진자 숫자를 적게 만든 후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 K방역이다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대규모 문재인 규탄 국민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자신의 부동산 정책 폭락 등 모든 국정 실패를 규탄하는 범국민적 들불이 일어날 것이 염려되었는지 갑자기 기존에 없던 코로나 대광풍이 일어난 것으로 역시나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하며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 깃발을 꽂아놓고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기존에 자신들이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대상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검사, 강제격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갔을 무증상 양성 사실이 어디랄 것 없이 많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늘었다, 대한민국 초비상이다, 2단계 3단계 벽상을 외치며 급기야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 행각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 광화문 집회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며 어디 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는 발표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국민 사기 행각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특정 회사를 다니고 여러 군데의 식당을 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발 확진자일까요? 회사발 확진자일까요? 식당발 확진자일까요? 지하철 확진자일까요? 국민 여러분은 지금까지 2호선 지하철발 누적 확진자, 3호선 지하철발 누적 확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밀접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대로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2만여 명 중에 지하철에서 감염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요? 참으로 신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 신자이고 우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만 가고 절에는 가지 않으며 광화문 문재인 규탄 국민들에게는 가는데 민노총 집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대거 양성 확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누구를 타겟 삼아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죽이고자 하는지에 모든 발표들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냉철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감염된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정부의 교회발, 광화문발 확진이라는 발표는 더 이상 믿지도 보지도 마시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발표는 그저 이 정부가 코로나 감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전파되었다라고 발표만 해버리면 그것이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진실인 양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이고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발표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모든 어디빨 누적 확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 의학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 멋대로식 발표라는 겁니다.
택시 기사 한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사랑제일교회에 한 번 방문했는데 이후에 양성 확진이 나왔을 때 이 정부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넣습니다. 정부가 감염의 시작이나 감염의 경로를 소위 깃발을 어디에 꽂아놓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검사를 마구잡이로 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그 누구 그 어떤 집단도 한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코로나 사기극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될 이 이상한 발표들, 그동안 온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믿게끔 만든 이 엉터리 발표들을 매일같이 국민 머릿속에 세뇌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당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빨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주님의 성전인 교회들이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의와 싸우고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중국발 바이러스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민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 국민들에게는 근거와 증거도 없이 함부로 앞장서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전국 특정 교회발 감염, 광화문발 감염이라는 낙인을 멋대로 찍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초기 입국 차단도 하지 않았고 또 무슨 의도에서인지 8.15 광복절을 5일 앞둔 시점인 8월 10일부터 후베이 성의 입국을 전격 개방하였습니다. 이래도 우리의 저항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규탄을 외치는 저항 국민 세력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국민 민심과 갈라치기를 하여 완전히 제압하고자 혈안이 된 대상 세력은 세 그룹입니다. 교회, 광화문 집회 국민, 의사단체입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세력도 광화문 집회 국민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규탄하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도 말이 좋아 공공의료이지 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공공입니다. 공공의료, 토지공개념, 기업의 공유화,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과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으로 기필코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계획하는 것이 점점 드러날수록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기독교,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의 강경한 협박과 집회 금지 명령에도 나라가 저들 손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 폭우를 뚫고 나온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끝도 없는 폭정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사를 만들고 의료진들을 정부 뜻대로 북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정부의 행태를 의사단체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이 세 그룹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문정부의 폐악질과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독재 강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현재 유일한 세력이자 국민들입니다. 속으로 분노하는 국민은 많지만 대부분은 침묵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빌미, 탄압, 색출, 강제검사, 강제격리, 위치추적, 경찰력 동원, 고소, 소송 등 무차별적인 공격 행태를 잘 보십시오. 이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어
코로나를 잡겠다고 벌이는 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방역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과 인력을 오로지 문정부에 반대하는 이 세 그룹을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으니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교회와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대거 감염되었고 이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가 퍼진 것 아니냐고 아직도 속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특정 집단에 정부가 마음대로 깃발을 꽂아 그 집단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이들을 주범으로 몰아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가 잡힐까요? 이들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사를 대거 실시하지도 않고 이번에 또 지나가 버리면 이들에게서는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문정부는 반대 세력들만 진압한 후에 마치 더 이상 확산은 안 된 것으로 거짓 결론을 내고 방역이 잘 끝났다며 또 국민을 기만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 명입니다. 문정부가 사랑제일교회빨 광화문빨이라고 무작정 집어넣어 발표하는 그 숫자가 다 진실이라 가정해도 1,500명 정도입니다. 1,500명이 5,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얼마나 확산시켜 왔는지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이 교회나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주범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나 광화문 집회자들을 감염시킨 자들은 또 누구로부터 감염이 된 것일까요?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태도대로라면 끝까지 추적에 추적을 해서 잡아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로 국민 모두를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중국 우한이라는 것과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는 지금은 발견이 되지 않고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시작된 감염 때부터 전파력이 6배나 강해진 GH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이 GH 변형 바이러스가 지금의 교회, 광화문, 기타 전국적인 감염의 바이러스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의 시작과 이동 경로 추측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감염시켰다, 누가 어디로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말은 사실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정부는 더더욱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반대 세력을 표적 삼아 이런 거짓 뉴스를 확대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빨 터무니없는 논리와 과학적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들이 언론을 이용해 대량 유포됨으로써 반정부 저항 국민들에게 집단 가해가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이러한 거짓 방역의 위험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가짜 방역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정부의 거짓말 방역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됩니다. 특정 집단을 죽이기 위해 그 집단의 깃발을 꽂고 무차별 검사를 하고 이들이 주범인 양 발표를 하면 그 특정 집단은 죽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시 전 국민의 감염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검사를 축소해버리면 다시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짓 방역, 가짜 방역을 언제까지 반복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넘어가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때까지입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권력을 쏟아부으며 공격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과 인력은 백신을 선제 확보하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문재인 코로나 때문에 감염내에 걸린 국민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아니라 중국 당국에 우리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국가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맞습니다. 중국발 입국도 즉각 전면 차단하십시오. 꼭
필요한 방역정보 수치 통계를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확히 알리고 특정 국민을 죽이기 위한 거짓 방역정보와 가짜뉴스를 정보가 유포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이며 미국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탄핵 사유입니다. 이상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 3단계 격상으로 온 국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아무도 문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고 그 누구라도 양성 확진을 받아 죄인처럼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가 국내 유입을 막지 않아 시작된 문재인 코로나, 그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까지 온 국민이 문재인 코로나로 기만을 당하고 근거 없이 특정 사람과 집단을 증오하고 회사, 학교, 학원, 자영업자 등이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는 이 난리를 반복해야 합니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미국은 방역을 잘못했고 한국은 방역을 잘해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온 국민의 24%에 해당하는 자국민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때 한국은 고작 국민의 3%대에 해당하는 검사만 해왔습니다. 그것도 8.15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검사를 폭발적으로 돌림으로써 3%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나 온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일상이 무너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온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성이 확진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무증상인데 양성이 확진된 사람은 일주일 이내 자가격리로 자연치유하고 음성이 된 사람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자유로운 일상과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열체크, 손소독 등의 생활 방역만 잘 준수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극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은커녕 오히려 감염 피해자일 뿐인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문재인빨 이간질의 덫에서 빠져나오고 대한민국 곳곳의 경제와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유일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방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정부의 경악할 만한 코로나 사기극을 완전히 저지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우리 8.15 광화문 비대위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부터 문재인 코로나 피해 국민을 위한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 전환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은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문정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강렬히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왜곡과 매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코로나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극을 법과 논리와 근거와 증거로서 끝까지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행포를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와 돈 없는 거짓말 정치, 네 편 내 편 극명하게 갈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포에 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외치는 모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법률가의 양심으로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물러나는 권력은 있어도 물러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짓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한 폐렴 피해 국민소송에 돌입한다. 도둑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초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의사협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진핑의 방문을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 망신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적다고 전 세계 K-방역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이는 월도미터라는 통계를 통해서 철저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인구의 3% 정도, 현재 197만 명 정도의 검진자 숫자를 가지고 확진자의 수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검사자 순위가 전 세계 112위에 불과한 초라한 방역을 해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자 비율은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 돌리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고 그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교회와 8.15 집회에 참여한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하여만 진단검사를 강요하고 자가격리, 위치 추적, 집회 참가자의 명단의 제출을 강요한 뒤에 진단검사 비용에 대하여까지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자신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특정 맘카페 등을 통해서 집회에 참가한 교회나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신상털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 폐쇄, 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출석 방해, 참가자들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둑이 침입하려는 위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때 거부해놓고 도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왜 도둑을 막지 못했냐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함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책임을, 자신들의 실패의 책임을 특정한 집단, 유태인을 지목해서 국가의 적폐 집단으로 몰아가 살육을 자행한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모습처럼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 그리고 방역에 누구보다 더 노력을 더한 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할 책임 있는 자들이 적반하장적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 8.15 광화문 비대위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부터 문재인 우한 폐렴 피해 국민을 위한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하여 우한 폐렴에 감염된 국민들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리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들은 우한 폐렴 확대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에 강렬히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왜곡과 매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문재인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횡포를 하는 것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성 확진 피해자 국민, 음성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2주 격리를 강요당한 국민,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진단검사 강요, 자가격리, 정보 제공 명령 강요를 입은 국민, 맘카페를 통해서 신상 털기 및 민원 제기를 당한 교회, 단체, 국민, 기타 직간접 피해를 신고하는 국민 등에 대해서 내일부터 너라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즉시 대정부 국민소송에 임할 것이다. 그 상대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 정세균 총리 개인, 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 각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을 대상으로 국민소송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대정부 국민소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대단히 빗나간 거짓 선동과 전체주의적 망상과 이 위선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자유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 의사협회를 비롯한 특정 집단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문재인 정부와 그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강희재 변호사. 네, 완전 국민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이메일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메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도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희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이메일이 있으므로 이메일로 먼저 접수를 해주시고 나중에 카페, 웹사이트, 구글 등을 통해서 계속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문코로나2020 문코로나2020입니다. MOONCORONA 2020 gmail.com입니다. 문코로나2020 gmail.com. 네, 제보 메일은 문코로나 예. gmail.com이라고 예, 그리고 향후 우리 국민 비대위와 변호인단에서 신문 광고와 그리고 너하라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권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랑제일교회나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나와야 돼요. 아직 거기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정하면 전부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정부의 월권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벌이는 투쟁은 단순히 그냥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된 자유 그리고 구속된 자유를 해방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